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의 아주 극렬한 뚜렛 증후군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1년생 남자아이이고 뚜렛으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양약이나 다른 치료 없이 뚜렛 증상이 거의 사라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11년생 남자아이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틱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틱, 뚜렛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증상이 생기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틱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틱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틱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상은 처음에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증상부터 시작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틱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들은 아이가 처음 내원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틱 증상의 심각도를 체크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이가 보이는 틱은 증상도 아주 다양하지만 강도도 아주 강한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다 나타나고 있었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뚜렛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틱 이외에도 비염 증상이 아주 심한 그런 아이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비염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한방 양방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치료를 해보았는데 큰 차도가 없었고, 결국 면역 치료까지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양방에서 하는 면역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서 쭉 치료를 한 뒤에 증상이 완전히 개선돼서 종결한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총 2차례에 걸쳐서 내원을 해준 아이였는데요. 처음에 내원했을 때 치료를 받은 뒤에는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약간 줄어든 상태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님께서 그래도 한 번 더 치료를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음 치료를 했을 때는 이 아이가 ADHD나 불안장애 같은 다른 신경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틱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을 투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 한약으로는 완전히 치료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음번에 내원했을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원인을 계속 찾았는데요. 이 아이의 원인은 자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던 그런 편이고요. 책도 많이 보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자세의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경추의 부종열, 즉 거북목이나 자세가 좋지 않은 이런 패턴들은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한약 치료로 뒷목 어깨 순환을 도와주면서 뇌를 발달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이도 이런 목표의 한약을 투여했고 다행히 두 번째 치료에서는 증상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지금 13살이고요.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틱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피아노를 하면서 조금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다르게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반기에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증상들이 눈 깜빡임 이런 거 초기 증상들이 좀 있다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증상들이 조금씩 옮겨가서 처음에는 괜찮아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러는 걸로 보고 그냥 그럼 지적하지 않고 좀 기다려두고
그때 시기에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니까 좀 아이에게 지적하지 않고 좀 증상이 좀 저렇게 있기도 하구나 하고 기다렸거든요. 이제 틱이 심할 때 나타났던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운동틱이 심하다고 느끼지 않고 조금 작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이렇게 몸이나 어깨를 살짝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되니까 조금 크게 움직여지는 거, 그리고 발 같은 동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에 가다가 멈춰서 툭툭 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이 정도 증상이면 두고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소리 내는 것들은 소리 내는 게 4학년 때 소리 내는 게 음성틱이 시작이 돼가지고 늦었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아이에게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지인 중에 저희 친구 중에 여기 알면 한의원을 다녀가지고 자녀 두 분이 자녀가 동갑인 자녀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녀서 초기 증상 때 다녀가지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되긴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진짜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영아 때부터 감기가 계속 되니까 이게 감기라고만 생각했지 비염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비염 증상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기 때 뭐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감기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항상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면역이 약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한약도 먹여보고 어렸을 때 그런 뭐 한약도 먹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비염 증상은 좀 꽤 계속되더라고요. 환절기 때마다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비염 증상도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 치료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호전되고 그러긴 했죠. 비염이 이제 약을 복용해도 잘 안 잡혀서 나중에 면역 치료까지. 네네, 면역 치료도 했어요. 안 하면은 그 동작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답답했는데, 음성틱도 비슷하게 그렇게 소리 안 내면은 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별로 답답함이 오진 않고, 틱은 좀 어때? 제 느낌상 별로 문제 없어요. 이제 새로 친구를 만나거나 선생님들 만날 때 그때마다 이제 새로 제 증상을 설명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함이 있지요. 아무래도 심할 때는 글씨 쓰기도 불편하다 그랬고, 아무래도 증상이 있다 보니까 글씨 쓰다가도 증상 때문에 그러고 늦어지고, 학교 수업이나 뭐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같이 진도를 맞춰 나가는데 그게 좀 힘들 때도 많이 있다 그랬고 속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불편한 거는 이제 본인이 감내하는 건데, 이제 부모나 지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게 문제는 아니구나, 불편하구나, 그렇게만 조금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알고 있고, 아이도 이제 점점 적응하는 것도 있고 자제하는 것도 있고 호전돼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불편하구나,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으니 내 마음을 좀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힘들어하지 않으면 아이도 힘들어하는 게 덜해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봐줬으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마음이 편할수록 이직 증상의 빈도도 줄어들고 답답한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줄 만한 행동들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주변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틱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아이의 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지, 우리 아이의 틱이
아주 심각해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아이가 더 편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